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판결은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댓글 조작이 법적으로 인정됐다는 사안의 중대성뿐 아니라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김경수 지사의 정치적 위상까지 감안하면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듯합니다. 정치부 서주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뭐 1심도 그렇고 2심도 그렇고 징역 2년, 물론 야당에서는 너무 가볍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죄질을 무겁게 판단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법원은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1심과 마찬가지로 여론 왜곡에 더해서 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유도할 목적으로 댓글 순위를 조작했다는 점에서 그 위법성 정도가 더 무겁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예. 특히 김 지사가 문재인 당시 후보의 최측근이었고 또 캠프 대변인도 맡았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정치적으로 의미하는 바 역시 가볍지가 않습니다. 또 법원이 드루킹과 김 지사의 공모관계를 인정하면서 단순히 이 민간 외곽 조직의 자발적인 행위다 이렇게만 볼 수는 이렇게 치부할 수도 없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법원이 또 하나 이 판결문에서 이번 사건이 대선에서 특정 후보를 유리하게 하려고 한 것이다. 이걸 그렇습니다. 분명히 명시한 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그렇습니다. 현 정부의 도덕성도 당연히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경고모가 만든 자료에는 이 당시 안철수 후보죠.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37%까지 올랐을 때 5일 동안 안철수는 이 MB 아바타라는 대대적인 네거티브 공격을 했었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오늘 판결이 나오자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은 김 지사가 안 대표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결국 야당 쪽에서는 계속 이제 대통령의 직접 사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질 텐데, 네. 자 어쨌든 뭐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 네. 이 항소심 판단이 크게 바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전망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이 대법원 상고심은 아시다시피 이 사실관계를 새롭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전 재판에서 이 법리 해석이 제대로 됐는지 여부를 따져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항소심은 재판장이 이 차문호 판사에서 이 함상훈 판사로 교체가 되면서 1년 9개월이나 걸렸었죠. 예. 부장판사가 이렇게 바뀌면서 2심에서만 사실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상 2차례에 걸쳐서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사실을 인정한 만큼 이 유죄 판결을 뒤집히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또 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죠. 김민기 주심 판사도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견을 달지 않았습니다. 자, 김경수 지사 쪽에서는 이 킹크랩 보지 않았다 여기에 이제 집중했는데 그 그렇습니다. 부분은 이견 없이 봤다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났다는 거고 어쨌든 네. 지금 여권 특히 이제 친문 진영에서는 김경수 지사를 가 무죄가 되면 유력한 자기 주자로 거론해온 건 네. 사실인데 이렇게 되면 뭐. 지사직 유지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다음 대선 출마도 당연히 어려워지겠죠. 그렇습니다. 물론 뭐 대법원 선거 일정을 지금 아직 예측할 수가 없고 또 이 법원 판단도 끝까지 예단할 수가 없기는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그대로 인정이 된다면 그 순간 지사직을 잃을 뿐 아니라 이 복역을 마친 뒤에도 5년 동안 이 피선거권이 제한이 됩니다. 김 지사의 정치적 행보에도 당연히 영향이 불가피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뭐 친문 진영에서도 이제 안희정 지사에 이어서 또 김경수 지사 이렇게 되면 네. 뭐 새로운 또 후보를 찾을 것인지 아니면 네. 지금 이대로 이낙연, 이재명, 이낙연 이 양강 구도가 그대로 갈지 이것도 네. 참 관심거리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김 지사는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을 지냈죠. 그러니까 이른바 친문 적자로 평가가 됩니다. 김 지사가 이 무죄를 받았다면 친문 표심을 가져올 수 있는 다크호스가 될 수 있었죠. 이 김 지사가 사실상 낙마하면서 당분간은 말씀하신 대로 이 양강 구도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데 변수는 또 내년 재보궐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 양강 구도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경우 이 엄밀하게 얘기하면 친문은 아니지만 현재는 친문과 일종의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궐선거에서 이 민주당이 만약에 패배할 경우에 이 대표의 책임론이 이렇게 불거질 수밖에 그렇겠죠. 없고요. 예. 또 이렇게 되면 이재명 지사와 갈등의 골이 깊은 친문 지지자들은 결국에는 이낙연 대표를 이 대체할 후보를 찾으려고 할 겁니다. 여권에서는 정세균 총리나 유시민 이사장 등이 그런 상황에서 부상할 가능성이 있는 후보군들로 꼽힙니다. 자, 뭐 이번 사건의 본질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여권에서 이번 사건이 추미애 장관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어떤 맥락입니까? 그러니까 드루킹 사건 자체가 추미애 장관이 당대표였던 시절 이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이 됐기 때문입니다. 추 장관의 당시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의 댓글은 인신공격과 욕설, 비하와 혐오의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경찰 수사로 댓글 조작 일당 3명을 붙잡았는데 이 가운데 2명이 민주당 당원이었고 특히 이 가운데 또 1명이 김경수 지사와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하는 그 드루킹 김동원 씨였습니다. 자, 이 사건에 김경수 지사가 연루됐다는 사실을 이제 처음 보도한 게 이제 저희 그렇습니다. TV조선이었는데 저희도 사실 보도하는 과정에서 고생이 많았어요. 예. 예, 서주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